네, 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자, 우리 시장 이번 주 코스피는 2000선, 코스닥은 600선을 지켜내지 못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대내외 악재와 더불어서 환율과 금리, 위안화까지 어느 것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시장 상황인데요. 시장 대비에 더욱더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영재 전문가와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과 주식 이야기를 진행할 이영재입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은 그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워낙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그래도 좀 부지런히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주 후반인데요. 시장 흐름 이번 주 남은 요일이 이틀밖에 없지만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일단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네. 오늘 장 흐름이 좀 바뀌어줘야 돼요. 오늘 장 흐름이 바뀌어줘야 되는데 오늘 일단은 코스닥이 최근에 낙폭이 좀 심했죠. 그쵸. 심했는데 오늘 2.89%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어제도 좀 올라가지고 있고 바닥을 좀 잡는 듯한 모습이에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도 오늘 1%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낙폭이 큰 만큼 반등을 해주는 정도의 레벨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네. 반등 구간에서 반등을 먹어야 되는 구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코스피가 상승을 하면은 네. 일단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냐 하면 지난번에 이제 바닥이 저점이었던 한 2000 좀 전 밑에선 한 1980 정도 선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왜냐하면은 급락을 했을 때도 갭은 메워주면서 가는 거거든요. 갭은 메워주면서 깔끔하게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 교과서적인 갭이 하락이 나올 수 있고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충 620에서 650 정도 레벨까지는 반등을 줄 수도 있어요. 620 정도까지는 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업종 차트로만 보면은 이렇게 반등을 줄 수 있는데 네. 일단 코스닥이 최근에 낙폭이 깊었으니까 코스닥 먼저 좀 고민을 좀 해본다면은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헤지 앤 트레이딩 전략을 계속 드렸고 현금 비중 늘리시라고 지지난주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죠. 이제 코스닥이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는 가야 돼요. 제약바이오가 가든지 남북경협주가 가든지 섹터가 이제 큰 섹터들이 가져야 되는데 제약바이오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부정적으로 계속 올 초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신라젠이 지금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쵸. 오늘 신라젠 같은 경우는 오늘도 어제도 좀 낙폭이 깊었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잘못 눌렀네요. 깜짝 놀랐네. 신라젠을 눌렀어야 했는데 신성통상이 나와가지고 마이너스 10% 찍혔는데 네네. 신라젠이 지금은 4.58%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네. 우리가 신라젠 같은 경우는 한때가 있던 15만 2,300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지금 14,850원이에요. 네. 10분의 1 토막 났어요. 근데 지금 글쎄요. 지금 만약 반등을 주면은 빠져나오셔야 되는 구간이 이건 당연한 거고 네. 일단 점화로 찍혀가지고 많이 부러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신라젠이 덩어리가 좀 크잖아요. 이제는 덩어리 다 죽었는데 그쵸. 크죠. 작은 덩어리가 아니었었는데 얘가 이제 시총이 다 날라갔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반등을 줄 때 최소한 얘가 한 4만 원대까지 반등을 줘야지 코스닥이 올라온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까지 주기는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한 2만 원대까지만 줘도 땡큐 베리마치인데 이미 부러진 종목들이 올라오기 힘들게 부러져 버린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큰 종목 중에서. 그리고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도 지금은 힘은 있는데 계속 미사일 쏴대고 있고 그러니까 힘있게 바로 돌려주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코스닥 업종 지수 자체를 끌어올리는 게 쉽지는 않다. 네. 코스피는 그럼 어떠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어쨌든 코스피를 보면 삼성전자 안 볼 수는 없으니까 그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번 바닥이 좀 부러지긴 했는데 그나마 사실은 다른 애들보다 견조한 입장이죠. 근데 얘가 만약에 반등을 준다고 해도 한 47,000원대 줄 수 있는 구간도 많지 않고 여기서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추가 하락 가능한 구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이 힘있게 반등을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반등 줘봐야 일단은 한 코스닥 아까 말씀드렸던 620선 그리고 코스피가 대략 줘도 한 2000 남짓에서 한 1980 정도 레벨이기 때문에 반등 주는 거 보고 만약에 반등을 주면은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도 물려 계시는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털라고 했지만은 털지 못하셨기 때문에 비중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반등 시에 일단은 또 비중을 좀 축소를 해주시고 네. 오늘 그러면은 이제 지지는 왜 나오느냐
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과의 뭐 마찰이 끝난 것도 아니고 미중 간에는 뭐 아직도 뭐 찢고 먹고 싸우고 있고 네. 북한은 뭐 거의 뭐 취미 생활인 것 같아요. 그쵸. 거의 뭐 미사일 쏘는 게 거의 취미에 네네.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기술적 분석으로 판단을 한다면 저는 이제 기술적 분석을 주로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쭉 차트를 당겨 볼게요. 옛날에 지금 이제 이게 일봉인데 2011년이고요, 2009년이고요, 2010년이고 이런데 네. 최근에 저점 레벨이 어느 정도 레벨이냐면은 이쪽 라인인데 이 정도 라인이면 옛날에 박스피 시절에 네. 저점 한 번씩 그 뚫어주는 자리 빼고 의미 있는 자리기는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옛날 박스피를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최악가 이쪽에서도 한번 지지가 나왔던 자리들이고 네. 의미 있는 자리들에서 일단은 지지가 나온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여기서 만약에 반등 주고 추가 하락을 하면은 전에 있던 자리 한 1800까지도 갈 수 있는 자리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이 정도 레벨까지도 보시면서 판단을 하셔야 되고 일단은 저희가 그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다. 현재 시점은 없는 것 같고 네.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대북주를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멘텀이 살아있는 게 그밖에 없는데 지금 미사일 쏘고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은 섣불리 접근하기 힘들고 이제 글쎄요 한 4번 쐈으니까 좀 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아직은 단정지을 수 있는 섹터는 아닌 것 그쵸. 같아요. 그리고 세력 형님들도 지금 많이 물려 계세요. 최근에 미사일을 쐈는데 지난번에 쐈을 때 4번째 쐈을 때도 대북주가 원래 이제 미스이 빠져야 되는데 네네. 대북주가 안 빠지고 그렇다면은 방산주가 올라가야 돼. 방산주도 못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방산주를 좀 구경을 해보면 네. 방산주라고 쓰고 있네요. 네. 정신 나갔구나 내가. 방산주라고 빅텍을 쳐야 되는데 네, 빅텍을 방산주라고 치고 있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많이 쐈기 때문에 빅텍 같은 경우도 상한가 찍고 음봉 나오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음봉 나왔잖아요. 내려갔다가도 예를 들어서 또 쐈다. 그러면은 갭으로 띄워주고 한번 양봉 올려줬다가 뺐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네.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세력 형님들이 여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거나 비중이 적다는 얘기거든요. 미사일을 4방을 쏴줬는데 그럼 원래는 여기서 대기를 타고 매집을 해놨으면은 이거 날렸어야 되거든요. 근데 못 날려요. 근데 예를 들어서 대북주 한번 볼게요. 인디에프 같은 경우 저희 대표적인 게 인디에프인데 얘 같은 경우도 반등 주고 부러졌죠. 부러졌는데 아직 장기 평대는 기술적으로 지지해주는 자리가 아직도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세력 형님들이 시세는 주지 못하고 있는데 아직 얘들 버리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세력 형님들이 통제를 하기 힘든 뉴스가 대북주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사일을 쏘면서도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은 여기서 음봉이 나오고 막 장대 음봉 나오고 맞을 때마다 음봉이 나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견조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 얘기는 지금 다음 출발할 섹터가 아직은 대북주가 맞긴 맞는데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했을 때 이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은 최근에 서함기계 같은 경우는 서한기계공업 같은 경우도 대북주로 엮여 있던 종목이었는데 오히려 일본 관련 수혜주로 분류되면서 공작기 관련 종목으로 분류되면서 시세를 줬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형님들이 매집을 해놓으셨다가 이제 대북주로 날리기 힘드니까 딴 데 엮여서 날리는 거예요. 옛날에 최근에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것 중에서 마니커 같은 경우도 네네. 마니커 같은 경우도 보면은 매집 구간들이 나오는데 길게 매집, 얘 같은 경우도 시원하게 매집을 했던 종목이고 거래량도 나왔던 종목인데 이것도 돼지 열병으로 날아갔는데 돼지 열병이 터질지 안 터질지는 형님들도 모르죠. 근데 그쵸. 터지니까 이참에 기사를 생산해 가지고 시세를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날려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물론 끝은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비참하게 끝나는 건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바닥을 대북 라인이 좀 잡아주면 갈 수 있는데 계획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북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상한 데 엮여서 갈 수 있어요. 이상한 데 엮여서. 예를 들어서 좋은 사랑한드 같은 경우는 뭐 소금 만드는 데니까 BYC 이런 거 가듯이 뭐 그 유니클로의 반사 이익, 유니클로는 안 가니까 그 반사 이익으로 간다든지 이상한 데 엮여서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다라고 판단은 돼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 반대로 얘기하면 개별주들이 개별주스럽게 움직이는 거지 이런 식으로 지수 자체를 돌린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직은 지금 이제 외복 나오는 외바닥 만약에 이제 여기가 바닥이라면 외바닥 라인이기 때문에
쌍바닥 라인이 나올 때까지는 아직은 신뢰도가 높은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추가 하락에 대해서 고민을 아직 우려를 버릴 수는 없는 레벨이다. 만약에 쌍바닥 자리가 나오고 좀 신뢰도가 높은 자리가 나오면은 힘있게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인데 지금은 아직은 글쎄요 확신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만약에 진짜로 말씀드렸던 이 정도 레벨 1800 레벨까지 많이 내려간다면 예를 들면 월봉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 이제 얼마 전에 증권 방송을 제가 보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한 2000대, 2100대 이럴 때 우리가 월봉상 120선을 넘어간 적, 120월선을 넘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라인은 지지가 될 것이 회색이거든요. 회색 라인은 지지할 거다. 지금 벌써 깨졌잖아요. 그쵸. 이제까지 한 번도 안 깨졌지만 이번에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측을 할 수 있지만은 예측은 솔직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깨졌으면 대응은 해야 되잖아요. 이번 달에 깨졌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 축소를 하는 게 맞았어요. 처음부터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맞고 인버스를 들어간 게 맞았는데 일단 여기서 저희도 일단 예측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을 할 때 만약에 현재 레벨에서는 비중을 그러니까 이제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저희가 계속 지난주, 지지난주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올해 4월 그러니까 추세를 봤을 때 올해 4월에 해지앤 트레이드 전략을 드렸었고 그 이후로 전략을 유지하다가 한 2, 3주 전에 그 있는 주식마저도 비중을 줄이시고 현금을 확보하셔라 말씀드렸고 그게 이제 급락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현재 시점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봤을 때 현재 주식 비중을 늘리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손실이 크고 손이 근질근질 하시더라 그러면은 데이 트레이딩만 그러니까 오버나잇을 하지 마시고 당일 매도를 해서 짤짤이 정도로 놀아볼 수 있는 단기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 놀아볼 수 있는 구간 나와요. 지금 이제 고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추세로 가져가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신규 접근하시기 좀 어려운 구간이다. 단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반등을 줬을 때는 오히려 한 1900 레벨, 1980 레벨에서는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고 1980에서 한 2000 레벨 정도 되면은 비중을 좀 축소를 하셨다가 나중에 도로 내려왔어요.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만약에 그때쯤 되면 또 이제 꿈과 희망에 차죠. 아 역시 이 장소에서는 반등을 줄 것이다. 여기가 바닥이다. 뭐 이런 얘기 할 텐데 비웃듯이 분명히 한 번 더 내려갔다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가야 되고 바닥을 테스트를 해주는 자리가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외바닥에서 바로 상승을 하려면 우리가 강력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 모멘텀이 일단 없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가 뭐 예를 들어서 하루 만에 뭐 좋아진다 뭐 문재인 대통령이랑 아베 총리가 뭐 악수하면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일본과의 문제는 저희가 이제 몇십 년 동안 100년 넘는 세월 동안 해묵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원데이 투데이 끝난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 역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힘있게 돌아올 수 있는 모멘텀이 없다면은 기술적으로 쌍바닥은 나와줘야 되고 결국 반등 시에 비중 축소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현재 레벨에서 지지가 나온다면은 그 당시에 그때 다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해야 된다. 그래서 반등 시 일단 현재 구간 똑같이 해지앤 트레이딩 앤드 현금 가져가시고 비중은 오히려 반등을 하면 비중을 줄이시고 나중에 재차 하락을 했을 때 제가 만약에 방송을 하면 비중을 늘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시장 상황이 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주식 투자자분들께서는 비중을 좀 줄이시고 반등 시에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고 현금을 보유하시는 전략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한 4개월 넘게 해진 트레이딩 전략 계속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좀 지켜서 잘 시장에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장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전문가님께서 일본 관련해서 이슈인 뉴스들을 뽑아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뉴스를 통해서 먼저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다 아시는 뉴스들이고 제가 이제 일주일에 뭐 한 2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좀 흘러간 7080 노래 올드팝 듣는 기분으로 흘러간 뉴스. 그럼 뉴스는 노래는 30년이 지나야지 흘러갔지만 뉴스는 3일만 지나도 흘러간 뉴스이기 때문에 그쵸. 뉴스를 요즘 일본 이야기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많이 어제 나오죠. 나온 뉴스 중에 네. 놀라운 뉴스가 일본 방사능 오염수 100만 톤 방류 계획 한국 태평양에, 위험 그쵸. 그렇죠. 네. 이게 그 옛날에 뭐 을지문덕인가요? 지금 거의 수공을 펼치겠다는 얘기인데
일본과의 관계가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만약에 지금 계획인데, 그러니까 주식쟁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결국은 이런 것들을 복구할 수 있는 관련주들이 조금 더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계속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과의 관계 자체가 이제 단기적으로 갑자기 급 좋아지기 좀 힘들 것 같고, 이제 수군까지 펼쳐지면은 더더욱 어려워질 것 같고, 그렇죠. 최근에 이제 일본 여행들을 많이 안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취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일본을 지금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아, 정말요? 예, 일본 안 오. 가봤습니다. 중국은 옛날에 많이 다녔었는데, 네네. 일본에 화장품을 팔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일본은 제가 가본 적이 없는데, 최근에 지난달 기준으로 했을 때는 네. 주 단위로, 그러니까 뉴스에 보면은 지난달 주 단위로 나눠보면은 중하순으로 갈수록, 네. 그러니까 최근이죠. 그렇죠. 최근으로 갈수록 이제 여행객 감소세가 뚜렷한데, 첫째 주에는 그러니까 카드를 일본 가서 끊는 걸 지금 기준으로 제가 뽑아왔는데, 네네. 첫째 주와 둘째 주, 그러니까 지난달 1일부터 7일, 8일부터 14일은 오히려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카드 사용액이 19.3% 그리고 13.1% 정도 네. 늘었는데, 오히려 이제 셋째 주부터는 계속 감소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만 다섯째 주, 즉 29일부터 8월 4일까지는 감소폭이 19.1% 확대됐다. 결국은 진짜로 일본을 안 가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도 있죠. 19.1%밖에 감소 안 됐어?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겨우가밖에 안 됐어. 근데 이렇게. 실제로 거기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네. 또 이제 일 때문에 출장 가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고정적으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감소하고 있고, 조그만 중소형 도시부터 해서 저희 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뉴스가 정말로 그런 뉴스가 일본에서도 팽배하고 있는 건지, 우리나라에서만 나오고 있는 뉴스인지는 네네. 잘 모르겠고, 최근 저희 나라에서 예를 들면은 일본에서 그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네. 일본에 어제 제가 이제 뉴스를 보고 생각을 한 게, 일본에 무슨 이제 양심 있는 지식인들이 한일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면 안 된다. 네. 아베 총리에 대한 불만이고 아베 총리는 각성해야 된다, 이런 뉴스들을 쓰면 이렇게 저희가 이제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댓글로 역시 일본의 양심 있는 지식인 이렇게 뭐 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저께인가요? 이제 엄마 부대 그 아주머니께서 봤어요. 아베 총리한테 죄송합니다, 이런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반대로 그러면은 혹시 그런 뉴스가 일본에 넘어가면은 한국의 양심 있는 지식인 아베 총리에게 사과해, 뭐 이런 야마로 나와서 뽑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드는 정말 거예요. 우스꽝스러운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진짜.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그 가져오는 뉴스, 일본에서 끌고 오는 일본의 양심 있는 뭐 지식인 이런 것들 뉴스가 우리가 그 내부에서 진짜 양심 있는 지식인인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엄마분의 일베 이런 느낌인지, 예를 들어서 일베에서 최근에 유니클로 이런 거 사재기 운동도 하잖아요. 뭐 인증샷 찍어서 올렸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그 비싼 것 또 안 사고 양말만 사던데. 네.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러면은 이제 오히려 그런 뉴스를 가지고 일본에서 뭐 양심 있는 뭐 역시 성숙한 한국 시민들 뭐 이렇게 뉴스가 나올 수 있고, 또 요즘 국회의원들 이현주 의원도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일본과의 관계는 뭐 개선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뉴스 나왔을 때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 나경원 아, 의원도 그쵸. 우리 일본이라고. 그렇죠. 언급을 얼마나 했었죠. 이제 그게 이제 일본 가서는 양심 있는, 그리고 또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그쵸. 그렇게 표현을 하셨다니까, 오히려 이제 그게 이제 저희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로 쓰일 텐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과연 일본의 양심 있는 지식인이라는 뉴스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양심이 있으면 네. 침략을 안 했겠죠. 그렇죠. 네,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좀 씁쓸한 면이 있는데, 최근에 네. 이제 저희가 어쨌든 간 시민들은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노노재팬이라고 있길래 제가 좀 봐봤어요. 네, 그 사이트 말씀하시는 예, 사이트를 한번 거죠? 보면은, 이게 제가 요즘 모멘텀이 없어가지고, 네. 이거 보면서 여기 보면 대체 상품들이 나와 있는데, 대체 상품들에서 찾으시는 분들. 예, 네. 신성통상이 있고요, BYC 있고요.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주식을 뭘 사야 되겠다. 네. 워낙에 모멘텀도 여기서 없으니까.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그럼 이런 거 가지고 찾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 뭐 ABC마트, 유니클로 무인양품 이런 거, 무인양품 전 중국 메이커인 줄 알았더니, 네, 제가 이제 일본 거예요. 옷을 잘 안 사니까 이런 것들 보면 대표 상품이라고 있는데,
까사미아가 우리나라 거였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네. 제가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나머니도 있고 저는 사실 저기 발뮤다라고 있잖아요. 발뮤다요? 올려보시면 발뮤다라고 있거든요. 네. 저 제품이 일본 건지 저도 몰랐어요. 이 무슨 뭐 하는 데인가요? 가전기기인데 토스트기 제품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아. 죽은 빵도 살려낸다고 해서 굉장히 유명해서 저도 구매를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저게 저는 이름만 들었을 땐 독일제인 줄 알았는데 아. 일본제인지 이번에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그럼요. 생각을 해요. 이번 노노재팬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브랜드에 대해서 아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발뮤다라는 그 있는지도 모르셨죠? 예, 그런 게 저는 무슨 버뮤다 짭퉁인 줄 알고 아까 이렇게 보면서 옛날에 이제 그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퓨마, 짭퉁, 다마 뭐 이런 그런 거, 식으로. 야마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런 메이커인가라고 생각했는데 네. 어, 가전제품. 가전제품 메이커였군요. 그게 여기 보니까 미스터 도넛도 일본 그거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몰랐어요. 저는 던킨 도넛 짭인 줄 알았는데 그게 실제로 있는 메이커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좀 그 일본 제품이라 돼 있는데 놀랐었는데,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모멘텀이 워낙에 없기 때문에 최근에도 모나미 뭐 양지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쵸. 그런 움직임의 모멘텀이 없으니까 오히려 개별주들 위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단타를 치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추세를 사실은 놓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말 본인이 단타에 자신이 있다. 그러면 한 번씩 접근해봐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글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네네. 오히려 아까 노노재팬 이런 사이트를 보시고 어쨌든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게 아니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쵸. 여기 이제 수혜 가능한 종목들을 한번 발굴해가지고 네.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네. 아까 일본 뉴스 나오면서 같이 봤던 뉴스가 뭐냐면 대한항공 직원들이 네. 최근에 이제 일본을 안 가니까 이제 그 뉴스가 나오고 있네요. 좌석이 다 취소가 일본, 됐죠 그쵸. 일단.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 이제 제드 티켓이라고 하는데 항공사 직원이면 비행기 공석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얘기를 네네네, 해요. 그쵸. 그래서 일본행 티켓이 남아 도니까 이걸 싸게 구매하고 있는 자기들 내부에서 이제 내부 고발자 이제 게시판 글에 따르면은 네네.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한항공 직원들이 일본 이제 여행 호재로 이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걸 얘기할 수 있는 여기 이제 제보하신 A 씨라고 돼 있는데 네네. 8월 14일부터 까지 인천 출발 일본행 제드 리스팅 숫자가 550명이나 된다. 네. 기회는 이때다라고 하는 직원 가족분들이 생각보다 많아 놀랍다.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예전에 이제 대한항공의 그 사명이 아니라 이제 사훈 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수송보국이에요. 그러니까 수송으로 나라를 뭐 보호한다 뭐 그런 건데 글쎄요 이제 수송보국이라는 그 사훈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고 대부분 이제 제가 또 댓글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보면은 역시 그 오너의 그 직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요즘 보면은 유니클로 앞에서 그 유니클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찍는 그런 파파라치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진 찍힌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사이트에 올린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자발적인 참여는 저도 물론 지금 사케를 안 먹고 있지만 네.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참여를 하는 게 좋지만 그런 것들을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사실은 그래서 대한항공 직원들도 뭐 예를 들어서 타고 가겠다 그러면은 그거를 뭐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네네. 최근에는 보면은 뭐 일본 차 타고 가시는 분들이 불안해 하시잖아요. 내 차를 누가 끊지 않을까. 옛날에 사실은 지지난 달만 해도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잖아요. 네, 그때까지는 뭐 일본 차 사고 팔고 뭐 타고 다니고 또 차를 사서 뭐 한두 달 타고 버리는 것도 아니고 몇 년씩 타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 그 당시 사실 좋은 차고 외제차 쪽은 가성비도 좋고 튼튼하고 잘 빠졌고 뭐 AS도 쉽다 이러면서 타고 다녔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게 바뀌는 건 네네. 아니잖아요. 그래서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굳이 대한항공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해야 될까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이런 것보다 이제 오히려 그 유니클로에서 그런 걸 파파라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 그런 것들로 얼굴을 올리고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엔 잘못된 형태로
이건 거의 옛날에 어떤 느낌일까요? 세월호 사건 있을 때 그냥 이미지적으로 세월호 사건 있을 때 우리가 다 슬퍼하는데 거기서 이제 뭐 친구 오뎅 댐내면서 오뎅 먹고 이런 애들이 일베 애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너무 과격해지면은 오히려 반발을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보다 아까 노노제품 사이트 같은 경우도 잠깐 좀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걸 여기 있는 것만 사야 된다고 누가 강요하는 건 아니잖아요.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여는 건 좋은데 너무 이제 그래서 정말로 극적으로 가면은 사이드로 너무 강하게 가면은 오히려 반발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있어서 대한항공 기사들이 좀 눈에 띄지만 과연 이렇게까지 손가락질 할 건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부분에서 뭐 상품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얻어보시면 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네. 뉴스를 뽑아봤어요. 네, 자, 관심 뉴스까지 저희가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사 관련해서 볼만한 종목들은 아무래도 여행 관련주일 것 그쵸. 같아요. 네, 첫 번째 뉴스도 뭐 카드 사용, 그다음에 두 번째 뉴스 대한항공 뉴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행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요새 좀 휴가철이죠. 저희 그쵸. 회사도 좀 조용해요. 휴가를 많이 가셨는데 일본 관련 이슈로 뭐 여행 관련주들이 요새 또 시장도 안 좋지만 더욱더 흐름이 좋지 그쵸. 않다 더욱더 이런 안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일본을 가셨던 분들이 많다는 반증이 되는 사실은 얘기잖아요. 저라도 일본 네. 사실은 한 번은 가보고 싶었어요. 일단은 딴 거보다는 갑자기 지명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일본 애니메이션의 성지 어딘가요? 아키하바라였나? 하여튼 거기서 보면은 일본 애니메이션의 성지라고 하는 저희 그런 이제 지역이 있나요? 그럼요. 저 같이 이제 살찐 사람들은 이렇게 안경 끼고 이렇게 티 같은 거 입고 이렇게 배낭 매야 돼요. 네, 백팩 배낭을 메고 매야 되나요? 이렇게 반바지 같은 거 입고 사탕 빨면서 이러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데 있어요. 가면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변 들여다보고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마음에 안 통하는 게 들었고 있나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들이 남아 있는 게 아니었구나. 아유 찌질이들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그런 데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가볼 생각이었는데 네네. 요즘은 뭐 가기 좀 그런 분위기고 또 이제 많이들 취소들 하고 사실은 일본이 가깝잖아요. 가깝고 싸고 또 우리와 문화가 비슷해서 그렇죠. 어렵지 않게 접할 수 그리고 있죠. 치안도 아무래도 네, 괜찮다고 좋아요. 해서 요즘은 오히려 이제 가기 좀 힘들어졌죠. 이제 가면은 저희도 저희가 이제 제일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생각은 일본인들 관광객들이 아직도 한 명도 안 오진 않잖아요. 근데 저희가 예를 들어 저희가 일본에 가요. 그러면 주변에서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너무 좋아서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일본에서 우리나라 오는 사람들은 거기도 마찬가지 같은 이제 일본인들 친구들이 뭐 손가락질을 해도 나는 한국이 좋아라고 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하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 비매너기도 하고 우리 편이 될 수 있는 여론적으로 우리 편이 될 수 있는 일본인들을 내치는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단시간적으로 그냥 본인 감정 풀이를 하려고 네. 나라에 되는 짓을 하는 게 아닌가. 뭐라고 해도 손님이 오면은 우리나라 정서상 손님이 오면은 깍듯이 이제 대우를 해주는 게 우리나라 정서기 때문에 네네. 일본인들이 오면은 조금 친절하게 대해주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어찌 됐던 그래서 그렇게 일본을 자주 가다가 지금은 안 가니 전체적으로 차트만 보여드릴게요. 워낙에 차트가 다 비슷비슷해서 지금 하나투어 여러분들 제일 잘 아시는 하나투어 네. 최근에 원래부터 흐름이 안 좋았어요. 원래부터 흐름이 안 좋고 제가 예전에 했었는데 보니까 삭제돼 있는 게 예전에 했던 네네. 제가 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보니까 거의 하락을 줬고 반등 주는 구간이지만 여기 제가 색칠해 놨던 게 아마 네. 장기 평대에서 저항을 받고 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N자형 하락 패턴 얘기를 드렸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N자형 하락 패턴이 시원하게 나오고 있어요. 쭉 빠지고 있는데 안 그래도 시장이 썩 좋지 않았는데 여행사들이 좀 데미지를 입고 있는 것 같아요. 내상을 좀 세게 입는 것 같고 지금 이제 하나투어고 모두투어도 마찬가지 똑같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여기도 예전에도 봤나 보네요. 이제 동그라미를 쳐놓은 거 보니까 이 지지 라인이 깨지면 죽습니다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깨졌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중소형 그 여행사들도 많이 이제 이용들 하시더라고요. 참 그쵸. 좋은 여행 뭐 노랑풍선, 레드캣 투어 이런 데들도 마찬가지고 거의 이제 차트들은 비슷한 흐름이에요. 네. 비슷한 흐름이고 레드캣 투어 같은 경우는 좀 흐름이 다른데
이 종목 중에 레드캣 투어는 저는 거래를 될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레드캡 투어. 예, 네. 왜냐면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주식회사 범한 여행을 설립했다가 미디어 솔루션과 합병한 후에 이제 그 이후로 사명을 레드캡 투어로 변경을 했고 네네. 여행 사업하고 렌터카 사업 같은 경우를 병행하고 있는데 다른 게 아니고 얘를 왜 하시기를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냐면은 회사가 뭐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를 보시면 네. 지금 한 주가 16,200원이 현재가 16,200원인데 오늘 거래량 1000주예요. 그 얘기는 지금 방금 16,200원에서 16,150원 바뀌었잖아요. 그쵸. 한호가만 움직여도 거래량이 없거든요. 이런 종목 하시면은 그러니까 정말 나중에 시세가 크게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은 만약에 악재가 터졌을 때 이거 빠져나올 수가 없거든요. 바로 점하거든요, 이런 거는. 그래서 거래량이 너무 안 나오는 거는 거래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조금 보기 레드캣2가 좀 걱정이 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차트 흐름은 노랑풍선, 참 좋은 여행 전부 다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내려오고 급락하고 반등 줄 듯 하다가 다시 추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면은 바닥을 잡았느냐라고 아직 확신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반등을 줬다가 지금 오늘 참종여행 여행 같은 경우는 4% 넘게 반등을 주고 있고 모드투어 한 6% 주고 있고요. 하나투어 4% 주고 있는데 마찬가지 지금 거의 중단선을 못 깨고 있어요. 네. 지금 하나투어 모드투어를 제일 많이 거래를 하실 테니까 여기를 보면은 여기도 지금 중단 라인에서 뚫지를 못하고 기술적으로 맞고 떨어지는 자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 동그라미 쳐놓고 제가 이제 한 몇 달 후에 계속 방송을 한다면은 이게 여기가 제가 그때 동그라미를 쳤던 데죠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반대로 예전에도 보시면은 여기서 맞고 떨어질 거라고 말씀드렸던 자리에서 떨어졌다시피 여기도 지금 계속 맞으면서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추가 하락도 가능한 영역이에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전에 빠질 때 거의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반년 넘게 빠졌거든요. 네. 지금 빠진 구간이 한 넉 달 정도 빠졌으니까 한 번 지금 접고 추가로 한 이만큼 더 빠질 수도 있어요. 한 3만 원대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시면서 거래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네네네. 결국은 요는 뭐냐면은 특히 큰 여행사든 작은 여행사든 특히 뭐 거의 전저점을 닦이는 신저가 레벨에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고가 종목은 쉽게 버리는 것이 아니요 신저가 종목은 빠르게 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그래서 여행주 지금 차트들 다 비슷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쵸. 엔자의 하락 패턴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은 반등시 매도고요. 신규 접근 불가고요. 네. 손절 라인, 그러니까 반등 시에는 일단 매도를 하고 나오시는 거고, 뭐, 여기서 물타기를 하시겠다, 이런 것들은, 맞지 않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해서 여행주 일단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 저는 만약에 이걸 대체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AJ 렌터카 같은 경우 어떨까라는 생각이 조금 갑자기 들어서, 렌터카 쪽으로.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국내 여행 수요가 는다고 하면은 네.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호텔 신라 뭐 이런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 근데 사실은 호텔 신라는 면세점 관련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네네. 뭐 해외에서 여행객들이 왔을 때 얘기를 하고 있지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그런 숙박업소 같은 경우라고 생각을 해도 예를 들면 반대로 거기는 악재가 될 수 있죠. 일본에서 우리나라 넘어오는 것도 줄어들 텐데 오히려 호텔 정도 급이면은 그 부정적인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네. 그렇다고 뭐 무슨 모텔 관련주들이 지금 뭐 상장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떤 게 수혜가 될까라고 하면 AJ 렌터카도 좀 나쁘지 않지 않을까. 네. 지금 레벨 자체는 전저점에서 거의 뭐 비슷한 레벨이기 때문에 이 정도 반등 주면은 단기적으로 한 10% 먹을 구간. 요즘은 들어가서 바닥 잡으면은 살짝 들어가서 적어도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데 들어가서 한 10% 반딱 주면은 10% 먹고 나오고 그 다음에 더 가면 내 거 아니고 그 다음 종목 가고 계속 이렇게 해서 거래를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 3, 4일에서 10% 먹는 매매를 또 하고 하루에 한 2, 3% 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를 좀 진행하고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AJ 렌터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이슈로 한 번 또 움직일 수 있으니까 가면 뭐 잠깐 한 입 먹고 나오고 이런 매매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돼요. 그리고 물론 저희가 이제 뉴스를 소개해드리고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어쨌든 간 결론은 예를 들어서 단기 매매를 추천드리는 정도 말씀을 드리고 AJ 렌터카도 이제 혹시나 수혜로 뉴스가 뜨면은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모나미가 네. 모나미 같은 경우도 솔직히 우리가 모나미를 그렇게까지 움직일지 몰라. 대장 중에 대장인데 오늘 9% 빠지고 있는데 네. 옛날에 예전에 한 2,000원대에서 여기까지 어마어마 3배 뛰기 넘게 왔거든요. 근데 얘가 보면은 장기간 이제 횡보를 하면서 물론 매집이 잘 돼 있는 종목이고 장기간 했기 때문에 크게 한번 먹은 거긴 한데 이렇게 어떻게 뛸지를 몰라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노노제핀이든지 네. 아니면은 다른 섹터에서도 좀 아이디어를 얻으셔가지고 들어가 보시는 건 어떤가. 특히 단기적으로 들어가 보시는 건 어떤가. 아까 말씀드렸던 AJ 렌터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예를 들면은 제주도에 네. 일본 갈 사람들이 제주도를 몰려 들어가서 제주도에서 렌터카 소비가 늘었더라. 뭐 이런 뉴스를 그러니까 원래 큰 뉴스가 아닌데 세력 형님들이 한번 떼우고 세력 형님도 단기 단타 뛰기를 해야 되니까 네네. 뉴스를 띄워주고 그냥 올려 붙이는 거죠. 그런 경우도 지금 많거든요. 노나미도 마찬가지였고 뭐 신성도 마찬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양지사도 마찬가지. 코데지 컴바인도 최근에 움직였는데 코데지도 마찬가지. 이제 그렇죠. 뭐 유니클로가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수혜주라고 하는데 지금 유니클로 관련주들은 좀 움직이고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보니까 들어오기 전에 잠깐 봤는데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엘리베이터에서 많이 움직이네요. 엘리베이터에서 뭐 이제 기관 증권사 분들인 것 같아요. 네. 서로 이제 대화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왜 하던가요? 오늘 화장품이 이렇게 세게 움직이니? 그랬더니 그 이제 같이 있는 증권사 애널리스트인 것 같은데 네네. 많이 빠졌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가 찼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많이 빠졌어요. 맞아요. 많이 빠졌는데 지금 많이 안 빠진 종목이 뭐가 있대요. 근데 질문이 지금 왜 화장품 주냐고 하면은 사실은 다른 데에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많이 빠져서 움직이는 거죠. 많이 빠졌죠. 근데 얘네들은 왜 24%가 하면 사실은 일본 화장품하고도 좀 연계가 돼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그게 이제 스토리텔링이 좀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가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네. 왜냐면 섹터 자체가 움직이는 거는 그래서 한 종목 자체가 여기 써 있는 뉴스가 나왔네요. 애국 테마주로 부상한 화장품주 화색. 뉴스가 지금은 뉴스가 나왔네요. 아까 네. 제가 들어오기 전에 뉴스 못 봤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그냥 엮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매집했던 사람들이 엮어가지고 시세 주고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때문에 못 들어가죠. 그쵸. 오늘 예를 들면은 아모레 퍼시픽이나 큰 종목들은 안 가고 토니몰이나 이치한볼, 제이증권 좀 잠잠한 애들 네. 얘들 위주로 뉴스 띄워놓고 날리는 거기 때문에 아까 같은 뭐 렌터카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지금 유니클로 관련된 종목도 좀 움직였고 그쵸. ABC 마트도 사실 큰 데고 네. 뭐 무인양품은 어차피 못 파는 데니까 그거 다 치고 아까 뭐 말씀하셨던 토스트기 네. 토스트기 LG 전자를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뭐 그래서 이제 그럴 수도 있죠. 상대적으로. 한국에서 제일 우리나라 국내 가전이 최고다. 뭐 소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귀찮은 거죠. 이제 유니클로나 뭐 화장품 관련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화장품주가 움직일 때 일본 화장품 관련주 수혜주 또 뭉뚱그리는 거죠. 뭐 일본 화장품이 뭐가 있나요? 제가 이제 화장품 안 쓰니까 BH는 치킨이죠. 저도. BH는 치킨이고 무슨 저도 잘 아까 몰라서. 보면은 가스비 얘도 이제 일본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저기 위에 보시면 화장품 솜이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시로 좀 더 내려주시면 화장품 여기 있네요. 네. 화장품 보면은 여기 이게 시루코토 화장품 저것도 굉장히 그래요? 처음 봤어 지금. 유명하고 화장솜 네, 아니에요? 화장솜. 화장솜 이거 화장품 사면 서비스로 주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저것도 가격이 꽤 나가요. 그래요? 네, 그리고 나스 제품도 이제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발색이 잘 되고. 이것도 메이커 네. 바스 짝퉁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게 나스라는 게 있군요. 네, 색조 화장품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시세이도는 제가 압니다. 이거 광고 많이. 우로스 이거 또 일본 거인지 처음 알았는데 이거 광고 많이 네, 하잖아요. 저 남자들 화장품 그쵸, 이렇게 그 하면서. 그 누구냐 그 윤호인지 그 동방신기 누가 이렇게 네, 유노 벗어서 하더라고요. 네. 그런 광고를 저도 몰랐는데 예. 굉장히 또 다양하네요, 브랜드. 이런 걸로 뜨고 있으니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자동차는 뭐 영원히 안 뜰 것 같고 뭐 의약품은 죽은 거고 뭐 가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LG 전자가 뭐 움직인다든지 네, 네. 음식이라고 보면은 음식 뭐가 있죠? 뭐
아사히 이미 갔죠. 네. 그 하이트질러하고 좀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조금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결국은 사실 생활 속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주식 투자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그렇죠. 그 재지 관련주 말씀드렸던 몇 달 됐죠 벌써. 그 다음에 한 3-40% 움직였었는데 네네,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집에서 그 쌓여있는 쿠팡에서 시키는데 쌓여있는 종이 택배들. 박스를 보니 네. 택배 박스를 보니 아 재지주구나 라고 해서 자리도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보는 거죠. 이미 다 움직여 있으면은 못 사는 거고 그렇죠. 자리를 보고 이거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어갈 정도의 자리면은 사서 추세가 네.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단순한 데서 얻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좋은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을 공부를 하셔야 되죠. 아이디어를 얻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게 가능한 영역인지 확인을 하고 네. 매수를 해서 최대한 수익을 내는 게 맞다. 예를 들면은 지금 오늘 제가 방송을 했으니까 이렇게 화장품 종목이 뜬 다음에 말씀을 드리게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시세이도 이런 것들 말씀드리면서 사실 이미 일본 관련된 불매 운동이 이번 주나 오늘 시작한 게 아니고 이미 한 달 가까이 됐잖아요. 네. 그 아이디어들은 실제로 주식이 안 움직여서 그렇지 이 아이디어들은 쉽게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었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도 좀 고민을 좀 해보셔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가지고 움직이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저희가 방송하는 동안 대북주가 움직이고 있는데 뭔 일이 있었나요? 왜 갑자기 인디에프가 10%나 움직이는지 모르겠네. 그래요? 예, 그래서 추세는 항상 바뀌고 종목들은 항상 움직이는 것도 달라지고 흐름이 바뀌니까 여러분들 시장은 생명체와 같기 때문에 네. 시장에 맞는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오늘은 여행주 흐름과 관련해서 시장의 다양한 전반적인 말씀 자세하게 나눠주셨습니다. 오늘 수고하신 이영재 전문가께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출구가 없는 증시 상황 고민을 해도 대응책이 없는 시장 상황에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답답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땐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ITBC 스탁에 문의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여러분에게 꼭 맞는 솔루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